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입니다. 조국 송영길 신당, 비명계 탈당 시계.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 기억하시고 또 비판하고 계신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했던 이 참칭 정당, 어떤 신문에서 오늘 참칭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상한 위성 정당들, 참칭 정당이죠. 떴다방 정당도 아니고 그런 위성 정당, 이제 더 이상 총선에서 보기 싫다라는 국민들 비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야가 아직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도 또 참칭 정당, 위성 정당, 이상한 정당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거 막자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민영배 의원이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취재진과 기자들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도요, 사실은 너무 봐준 것 같아요.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괴뢰정당 만들지 맙시다. 사안과 연관해서 있는데 송영길은 대표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러시는. 그렇게 연결해서 엉뚱하게 가는 일을 김정은 의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상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질문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석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 우리 의원은 이탄희 의원이 말렸습니다. 가자. 기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해야죠. 그 질문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또 해석도 기자들이 하는 게 기자들의 몫이죠. 그냥 민영배 의원의 의도를 잘 설명하시려는 취지 같았는데 취재진과 이제 묘한 기싸움 내지 감정 싸움도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박수물 변호사님, 위성정당을 막자라고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답변을 못 들었어요. 네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 같은데 네. 답변하기가 아직까지는 곤란 내지는 사안 자체가 성숙돼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런 반응을 내 보이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상황 자체도 성숙돼 있지 못하고 예.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웠고 굳이 설전을 벌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옆에서 이탄희 의원이 적절하게 잘 말린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말리지 않으면 약간 더 감정 싸움으로 나갈 것 같은 네. 모습이었거든요. 저 수준에서 적절하게 끊어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위성정당 맞겠다라는 건 여야 사이에 공감대는 있는데 결론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탄희 의원, 민영배 의원 잘 기자회견 한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적절한 방향인 것 같은데 물어는 보자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을 막으면 신당을 못 차리게 되잖아요. 위성정당형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거냐. 민주당 당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려던 것 같아요. 기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을 아까 괴뢰정당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뭐예요? 물론 법을 어떻게 고치냐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점에 이준석 신당이랄지 송영길 대표랄지 조국 신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랄지 송영길이랄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유상과 정치의 지위를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위성정당에 관련된 법을 고치냐 안 고치냐는 이 세명하고는 완전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에서 물어보면 말이 만약에 곤혹스러우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뭐 신당 꾸리고 뭐 총선 나간다고 명백히 밝히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기자들의 질문의 자유랄지 해석의 자유, 생각의 자유 자체를 저렇게 막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저런 언행도 좀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국민들이 묻고 싶어하는 질문을 대신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곤란하면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뭐 저렇게 언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이 위성정당 또 나온다는 겁니다. 조국, 송영길 신당 등등의 여러 가지 참칭 정당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47개 의석 중에 36석이 여야 모두가 출범시킨 위성정당이 차지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실패 시 이 꼼수는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출범시켰죠. 그러면서 서로 지금 도둑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경찰이 가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양쪽 모두 다 군색했습니다. 송영길 조국 신당 나온다. 이준석 신당 나온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이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의 친명계에서 조국 출마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멘트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께서도 최근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분께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재판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교수가 신당을 만들면 총선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국민과 윤석열 정권이 맞붙는 판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자칫하면은 이재명과 윤석열 아니면은 문재인 대 윤석열 이런 구성 굉장히 안 좋은 구도라고 봅니다. 일단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 조국 출마는 좀 재판이나 신경 써라. 탁 강력한 견제구가 탁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서 뭔가 좀 힌트가 나왔는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 문재인의 구도로 민주당 내부의 전선이 좀 갈라질 수 있다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견제구로 보이긴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명예회복은 반드시 비법률적인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이고 2심 선고가 곧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출마를 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방식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 또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조국 신당에 나와서 이른바 비례정당으로 할 경우에 실제로 정치 전체 내년 총선 구도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 빨리 건너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말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이슈인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 민주당 내 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가 사실은 일정 정도의 감정상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이야기되는 평산에 가가지고 자주 만나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청와대 출신인 사람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와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친명계 들어가지 않죠. 윤영찬 의원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친명계와 친문계가 지금 일시 봉합된 상태로 같이 갑니다만은 이게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끼리의 어떤 감정 싸움이나 갈등으로 될 경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나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호감을 갖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 있는데 만약에 조국 신당에 딱 띄워져 가지고 저게 정치적으로 딱 등장하는 순간 그것들이 봉합됐던 것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신당뿐만 아니라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신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말할 것도 없고.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 지금 보통 사건도 아니고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례정당을 염두에 둔 신당 러시 또 신당에 대한 이런 그 거품들을 자꾸 올리는 것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야가 이미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 비례위성정당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제가 볼 때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불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